네, 뉴욕 월스트리트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쏠려 있을까요? 월가의 시각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자, 최근에 뉴욕 시장이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어제도 최고 특지를 다시 경신하는 모습이었고, 오늘은 시장이 조금 주춤했지만 여전히 좋은 장세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오늘 장중에 2.52%를 기록하면서 2주 사이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채도 올라가고 있고 주식 시장도 역시 올라가면서 함께 주식과 국채가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는 이런 시장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그렇고 S&P 500 지수도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할지 마켓워치 좀 기사를 체크해 보겠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에 국채값은 주가가 오를 때 상승하지 않는 걸로 일단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미국 국채는 불확실성과 성장 부진에 대한 이 해지 수단으로 투자의 대안이 되고, 반면에 주식시장은 경제가 건강한 확장을 하거나 더 올라갈,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 때문에 올라가는 것인데, 서로 좀 이렇게 상충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질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국채와 주식 사이의 이례적인 관계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보통 주식 시장이 강한 성장을 기대를 하고 채권 시장이 침체를 예상한다면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그런 판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고, 주식과 채권이 모두 현재는 연준의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상당한 성장 가속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를 웃돈다고 해도 연준이 즉각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현재 잘 나가고 있고, 국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낮아지고 있다. 이런 동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현재 시장이 연준의 반응, 연준의 대응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라는 해석 먼저 일단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역시 S&P 500 지수를 포함해서 뉴욕 지수가 잘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한 JP모건의 평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이었습니다. JP모건에서는 S&P 500 지수가 올해 3,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JP모건 전략가들이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 이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세계 경제 성장의 근본적인 회복 그리고 무역 이슈에 대한 일시적 여풍이 끝나면서 S&P 500 지수가 올해 3,000포인트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수를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작년 연말에 한번 푹 꺼졌다가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그 전에 고점이었던 작년 가을 고점까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일단은 기업들의 긍정적인 가이던스 역시 주가의 상승을 도울 것이고, 펀더멘털이 계속해서 세계 경제 성장에 힘입어서 향상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일단은 기업 실적, 이번에 1분기 기업 실적 발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놨는데, 그동안 기업 실적에 대해서 지나치게 너무 부정적인 전망이 많았다. 그런데 현재 S&P 500 기업들이 4에서 5%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순이익도 역시 2%에서 3%대 상승세, 증가, 그리고 매출은 5% 위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실적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게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도 역시 상승의 모멘텀이 돼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이것은 건강한 수요를 뜻하는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일시적인 요인들은 사라질 것이고, 세계 경제 성장 회복 그리고 경기 부양적인 정책이 실적을 더욱더 좋게 해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러면서 실적이 세계 경제 성장의 회복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위치 조정과 투자 심리가 낮은 수준을 나타내겠지만 여전히 증시는 탄력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과연 S&P 500 지수 올해 3,000선 넘어설 수 있을지, 일단은 지수로 봤을 때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과연 돌파할 수 있을지도 시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가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투자자들은 그렇게 흥분하고 있지 않다라는 기사도 함께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투자 정보 업체인 T3Live.com에서요. 스콧 레들러 전문가가 투자자들은 신고가 경신에도 계속해서 시장을 좀 의심하고 있다라는 이런 반대의 심리도 있다는 것을 체크해줬는데 특히 투자 심리가 낙관적이지 않다. 지수는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투자 심리는 여전히 조금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무역 전쟁에 대해서 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금 흐름도 소극적이고 하지만 시장이 좀 올라가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시장은 정책회의를 앞둔 연준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만큼 연준은 아주 강한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번 랠리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역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의견과 비슷하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정책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파월 의장이 이것을 유지할지가 이번 연준 회의의 가장 큰 핵심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현재 그동안 부진했던 최근의 스몰캡 종목들의 상승이 좀 있어서 긍정적이다. 이런 것들은 좋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2940선, S&P 500 지수 2940선이 일단은 첫 번째 걸림돌이 될 것이고 이것을 만약에 뚫고 2940선 돌파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심리적으로 중요한 것이 역시 3000선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S&P 500 지수가 올해 3000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가 시장에서는 역시 여기저기서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보잉의 실적을 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앞서 살짝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는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테슬라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사실 오늘 장 내내 좀 충격적이었던 것은 보잉의 실적이었습니다. 보잉의 실적이 이 737 맥스의 사고 여파가 그대로 드러나는 수치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좀 시소 타는 모습이었는데요.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에서 발생했던 이 두 번의 사고가 보잉의 실적에 급격하게 타격을 줬고 이것이 성적표가 좀 만신창이라는 표현까지 좀 쓰긴 했는데 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이런 사고 때문에 손실액이 10억 달러가 넘을 것이다라는 예상이었는데요. 1분기 매출액은 일단 118억 달러로 전년 동기 129억 달러보다 11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영업이익도 18% 급감했고 주당 순이익도 역시 13%나 급감하면서 3달러 16센트에 그쳤습니다. 새로운 2019년 매출 그리고 이익 전망치를 제시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737 맥스의 정상 운항 그리고 출하 시기 이런 것들 회복 속도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일단 보잉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2019년에 전체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충격이었고요. 여기에다가 지난 3월에 737 맥스의 신규 주문이 단 한 건도 없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매출 이 타격을 더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보잉의 실적은 당분간 계속 악화 일로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었고 보잉도 실제로 그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사주 매입 계획도 철회했고 이런 것들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고요. 맥스 추락 사고 이에 앞으로도 여전히 걸림돌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희생자 가족 그리고 주주들의 줄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과연 보잉이 어느 정도로 회복을 할 수 있을지 그러면서도 오늘은 또 주가가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하는 또 신기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잉의 주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월가 시각 함께 체크해봤습니다.